mRNA 관련주와 국내 백신 관련주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관련된 종목을 지금 잡을 수 있는지, 앞으로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관련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두 가지 테마에서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5월 17일입니다. 날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저번 선진투자그룹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mRNA 백신, 국내 백신 관련주, 주식 뭘 사면 좋을까? 여기에서 소개해드렸던 뭐 아이진이나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러한 종목들이 또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게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이 관련 종목들을 제가 오늘 한번 쫙 나열을 해드리고 주가 향방이 지금 어떤지, 좀 어떤 거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올랐다, 또는 요 종목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을 좀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의약품 개발업, 이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약품을 개발한다 또는 임상을 한다라는 소식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을 만든다 라는 얘기가 있고, 계량 신약을 만든다 또는 신약을 만든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네릭 의약이 있고 계량 신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성공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파급력도 볼 수 있는 거겠죠. 보시면은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본따서 만드는 겁니다. 본따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좀 상대적으로 개발 기간이 짧고 개발비가 좀 적게 듭니다. 그리고 약가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 더 이익성이 높죠. 근데 신약 대비해서 엄청나게 그래도 낮지는 않다. 이익성이 나쁘진 않은 요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네릭 의약품,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또 이제 성공률 같은 경우도 높은 편입니다. 이익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계량 신약을 보도록 할게요. 개발 기간이 제네릭 약품보다는 조금 걸립니다. 이 계량 신약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약을 좀 개량해서 조금 더 좋게 만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발기는 이게 추산입니다. 예상치 이거보다 더 들 수도 있는 거고, 더 적게 들 수 있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보통 이제 한 요 정도 최소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 의약품은 동등성 시험만 하면 되는데, 이 계량신약 같은 경우에는 1상, 2상, 3상 일부 면제를 받으면서 요거 셋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가 같은 경우에는 꽤 높은 편입니다. 신약에 대해서 한 70% 정도.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던, 내가 뭐 기존에 후시딘을 받았는데 이거를 좀 개량해서 나왔다, 뭐 요런 뭐 부분도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특허가 만료된 약품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자, 이제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계량신약은 꽤 높은 부분입니다. 이익선은 중간 정도. 그러니까 뭐 어떤 제약사가 계량신약을 만든다, 근데 임상 3상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또는 성공했다 하면은 이익성이 제네릭보다는 그래도 좀 어려운 걸 성공했구나, 그리고 시장 구물을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국내 백신, 신약 관련한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개발 기간 같은 경우에 신약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10년에서 15년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발비도 신약이기 때문에, 없는 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500억에서 1000억 이상 들지 않나 라고 적혀 있고, 임상시험 같은 경우도 1상, 2상, 3상 모두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약가 같은 경우에는 이익성이 굉장히 높겠죠. 약가도 높고, 이 특허에 대한 그런 이제 판매권이라든가 뭐 이런 효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약이 유리합니다. 정말 반응구멍 같은 부분인데, 통과를 하면은 이익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국산 신약도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국산 신약 보시면 국산 신약을 개발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임상시험 실패하면은, 최근에 신풍제약 주가 보셔서 알겠지만 실패하면은 정말
빠그라집니다. 근데 이제 성공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국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 위상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이제 좀 분류가 되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 mRNA 백신 관련 종목, mRNA 백신을 우리 이제 좀 만들자. 이 글로벌 제약사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또 화이자 아니겠습니까? 또 화이자나 또는 모더나가 이제 뭐 mRNA 백신이죠. 이제 팬데믹 백신인데 mRNA 백신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국산 시장을 만들자라는 이슈가 점진적으로 불어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DNA 관련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 원료인 플라스미드 디옥시리보핵산 DNA를 위탁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좀 이슈를 부각받아서 오늘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원생명과학 지금 거의 오늘 뭐 상한가에 근접을 했죠. 그죠? 눌림을 다 회복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많이 회복해준 상황입니다. 그죠? 진원생명화.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8,744억이네요.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연제약 보도록 할게요. 이연제약. 이연제약은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죠. 오늘 수급도 다시 최초로 좀 쏠린 부분이 있는 거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4,432억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눌림목을 공략을 하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여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는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제 새로운 수급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종목들 좀 눌림목 잘 공략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양상입니다. 눌림목은 근데 잘 공략을 해야겠죠. 고점에 그냥 공략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좀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의 연락처로 무료 체험 참여해 보시면은 저희 선질투자그룹 전문가분들이 직접 수익 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무료 체험으로 수익을 좀 안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연제약 상한가 마감했고 이연제약도 사실 뭐 이제 좀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도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고요. 눌림목을 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큰 이슈가 없다면은 눌림목에 조금 공략을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오늘 거래가 많이 되고 상한가를 알아버리면은 내일 다음날 그만은 이제 강한 거래량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뭐 상대적으로 막 100만 주 거래됐는데 내일 갑자기 그냥 뭐 10만 주, 2만 주 이렇게 거래되면은 이 단타하려고 들어가셨던 분들 실망감에 매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강하게 보였던 종목들은 눌림목을 잘 공략하거나 내일 양상에서 바로 치고 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 백신 원료와 안제의약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4달 완공을 앞뒀다. 이 완공을 앞뒀다는 것 자체가 이제 RNA 관련주 말고도 이 기업에게 어떻게 보면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던 여기 의약품 개발업에서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신약 개발 말고도 국내 의약품 사업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CMO, 의약품 위탁 생산이에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반도체, 저장 역할을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뭐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에서 또 많이 그 기업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 이제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그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식 산업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또는 대만이나 TSMC 같은 나라의 그 기업에게
설계만 하고 위탁 생산을 맡기죠. 요것도 의약품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대세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위탁 생산으로 이슈를 받았던 게 뭡니까? 한미약품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다 위탁 생산이나 생산 능력 기대감을 인정을 받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지금 위탁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위탁 생산. 꼭 신약을 개발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기업이 있는데 위탁 생산의 수주를 잘 따온 기업들 수익을 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미노로직스가 또 오늘 상승을 보였어요. 아미노로직스.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조금 매도 물량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양상 조심히 살펴보시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2,946억이에요. 오늘 24% 올랐음에도 2,900억이고 이연제약이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아서 종목이 좀 가볍게 등락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타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이진 보도록 할게요.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요거 이 백신 개발 mRNA 백신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라는 회의를 앞두고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모펀드 이슈도 많이 있었고 상승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4,033억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엄청나게 그냥 무조건 그냥 들러버리지 않았나 무조건 들러 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무섭게 가준다면 이 종목은 또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올리패스가 또 오늘 새로운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mRNA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상승을 보였고요. 그간 주가가 못 갔어요. 한참 못 가다가 오늘 새로운 매집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매집봉 치고는 거래량이 엄청 높진 않아요. 오늘 한 890억 정도 거래됐는데 지금 매물대 구간 보시면 여기가 매물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지선 라인으로 좀 오늘 강한 반등 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가 추이는 이 매물대를 내일 당장 어떻게 소화를 해 가냐에 따라서 양상이 결정날 것 같고 시가총액은 2,19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건 국내 백신 관련주죠. 국내 백신 관련주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죠. 국내 백신 관련주고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보시면은 국내 백신 여기 글자 보시면은 국내 백신 위탁 생산 국내 백신 많이 여기도 국내 백신 있잖아요. 국내 백신 여기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몇 주 전부터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셀리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한 수급을 쏠려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 종목은 눌림목을 좀 잘 공략하면은 추가적인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8,316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시면은 국내 백신에서 임상 허가가 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유바이오로직스가 보면은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갔어요. 유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지금 1조 9천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신약에 대한 기대가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셀리드가 시가총액이 낮죠. 근데 진원생명과학 보면은 시가총액이 8,744억. 그죠? 임상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그리고 제넥신. 제넥신은 좀 워낙 대형주죠? 제넥신은 2조 3천억. 이것도 강세를 최근에 보였기 때문에 이슈를 받아주면 충분히 또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런 종목도 있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 팬데믹
때 많이 이제 수혜를 본 기업 중 하나죠. 시가총액이 지금 11조에 달하는데 아직도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번에 위탁 생산 규모가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 보시면 규모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이익성이 딱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보시면은 위탁 생산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도 이러한 이슈가 나왔었죠.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백신을 위탁 생산 3세 SK바이오 사이언스가 하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할 거다라는 이슈 때문에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할 거다. 또 화이자 백신도 있지 않냐. 이런 이슈 때문에 이 세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쉽지 않아. 그냥 한 명. 순서로 보면 1등, 2등, 3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mRNA 관련 종목으로는 파미셀이 강세를 한번 보였었고, 서린바이오, 셀루메드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미셀 주가 양상, 오늘은 가격을 흐름을 좀 유지해주면서 마감을 했네요. 양상은 나쁘지 않은 부분이고, 저는 뭐 요 구간, 매물대 구간 좀 잘 소화를 해주면 추가적인 반등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양상이고요. 파미셀, 그리고 서린바이오. 서린바이오는 이제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셀루메드 오늘 급등했다가 누리면 왔는데 요것도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세력주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뭐 이게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세력주, 수급주라고 생각하고 좀 조심하면서 매매하는 해야 되는 좀 종목 중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mRNA 백신용 약물이에요. 양이 아니라 못하네요. 네, 약물 전달체 기술을 도입한 ST팜도 있죠. 최근에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적정 수준까지 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재상승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슈로 또 상승 보였던 거는 백신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운송 냉동고 관련한 이슈, 오텍까지 여기 있겠죠.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오텍, 뭐 태경케미칼 등등 있겠죠. 일신바이오 그리고 대한과학. 오늘 뭐 백신 운송 냉동고 관련 종목들은 다들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주가 매매 좀 조심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관련된 또 이러한 종목들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제가 mRNA와 국내 백신 관련한 종목들 임상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까지 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해당 영상 보시고 관심 종목 좀 채워 두시고 관련한 종목 이슈 있을 때 매매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업종 지수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고가권에서 상승 흐름, 반등 흐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지수가 이렇게 또 유지를 해주고 반등세에 나서면서 올라간다면은 추가적인 또 상승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 또 제약바이오 산업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그렇게 크지 않았던 사업 부분이고 업종이었고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또 주가 향방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하단 연락처로 무료 체험 참여해 보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직접 또 시점을 잘 잡아드려서 수익을 무료로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선진투자그룹의 김병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